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러브바밍이라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나르시시스트라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살펴보기 전에 러브바밍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해보죠. 러브바밍은 영어 표현 그대로 사랑을 폭탄처럼 투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를 맺는 초반에 일어나는 것이죠. 초반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과도한 애정 공세를 벌이는 거라 이 말씀. 네, 맞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상대방이 속아 완전히 넘어왔다 싶으면 정복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정과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하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칭찬했던 외모나 성격을 꼬집고 들어가죠. 예를 들어 동그랗고 예쁜 눈을 가졌다고 좋아하던 상대는 눈이 너무 알사탕 같아서 보기가 거북하다 말하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고 하더니 너무 귀가 얇아 어떻게 살겠냐 비난하죠. 상대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건 버리고 떠나기 위해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래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건 너의 잘못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건 너의 잘못이고 이제는 나는 너와는 어울리지 않는 급이 다른 사람이다. 잠깐,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떠난 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식상해졌거나 내가 비열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종자는 나르시시스트야. 못된 종자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를 뜻하는데 그리스 신화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에게서 비롯되었죠. 강의 신과 요정의 아들인 나르키소스는 목을 축이러 맑은 샘이 몸을 기울이다가 자신에게 반하게 되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사랑해서 죽은 나르키소스 신화를 독일인 네케가 만든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즘에서 나르시시스트가 탄생했죠. 그럼 반사회적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특성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낚을 상대를 찾습니다. 친구이든 연인이든 자신의 과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단 먼저 정성을 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감을 회피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지르면 가족이 받을 상처를 이해할 수 있지만 불륜을 저지르며 느끼는 짜릿한 쾌락이 더 중요한 게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감정, 그리고 잘못을 타인에게 덮어 씌웁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유독 강한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해코지하고 있다는 병적인 피해의식으로 덮어 씌우기, 즉 투사를 합니다. 자신만이 빛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의 급을 나눕니다. 즉 자신이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허풍을 떨며 그러한 존재와 동급이라는 걸 자랑하며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죠. 회사 생활에서는 내가 부장님과 잘 안다. 사장님과 인연이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동료나 후배들에게는 착취를 하며 괴롭히거나 냉담하게 대하죠. 병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즉 밥 먹듯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소시오패스랑 지독하게 닮아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만 사랑하면 되는데 일단은 자기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죠. 나르시시스트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없는 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렸을 적에 상처를 많이 받고 주위의 어른들의 역할이 좀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른의 역할을 해주고 굉장히 무언가를 헌신하고 다 줄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징조는 보입니다. 조금씩 보여요. 그럴 때마다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느낀 게 많은데 너무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씩 하나씩 냉담해질 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왜 나에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스라이팅이 들어가고 낚이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좋지 않아. 라고 해서 나오면 되는데 처음에 너무 잘해줬잖아요. 나오기가 쉬울까요? 저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참 괴로워했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에게 처음에 너무 잘해줬던 사람인데. 근데 순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나요. 제가 그때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순간은 그냥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또는 그 친구가 나에게 해줬던 그 소중한 시간, 거기서 내가 행복했잖아. 그러면 그 시간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를 굉장히 많이 달래줬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될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 관계를 끊어야 돼. 그리고 저를 다독이는 거죠. 며칠간 고민합니다. 특히 관계가 오래될수록 고민을 해요. 10년, 20년 사귄 친구하고 몇 달 사귄 친구하고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마녀 사냥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게요. 마녀 사냥이란 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거죠. 소문이라는 것과 그 소문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정말 사람의 머릿속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공부해보면서 이 여배우에 대해 잠시나마 가졌던 생각이 미안했어요. 제가 특히 주목했던 점은 이 여배우가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떡하든 돕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 퍼뜨린 마녀 프레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서 스타가 돼서 교만해서 그랬다. 그런 프레임이 진실을 가리고 한 사람을 계속 스타병에 사로잡힌 철없는 여배우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따로 있는데도 말이죠. 지금도 카더라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신봉해서 악마적으로 변하는 속성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배우는 어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마음을 주며 과도한 애정 공세를 주었던 사람에 대해 단호히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이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나르시시스트의 지독한 이기심과 가학성입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들이 가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떠나고 버렸지만 상대가 방해가 된다고 느끼면 끝까지 괴롭히는 거죠. 아직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끝까지 괴롭혀서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한 응징을 하는 거죠.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내 밑으로 들어와서 기게 만드는 게 그게 가학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착취적인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잘해주다가 떠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걔에게 행동을 잘못했나?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잘못을 찾아본다는 건 우리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는 증거다. 우리 모두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남을 이용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사랑은 거짓된 자아이고 마스크를 쓴 우상일 뿐이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